프렌치 디스패치. 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애덤 슈토카우젠이라는 프로덕션 디자이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었던 제 입장에서는 프로덕션 디자인의 정점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과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이 색감과 톤 자체를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상력이나 디테일이 저는 되게 경이롭다 생각합니다. 다시 영화 얘기를 좀 돌아가면은 잡지 형식을 빌린 앤솔로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건물의 방마다 다른 테마와 공간성을 부여하듯이 단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작품처럼 느껴져요. 특히 상황에 따라 변하는 화면 비나 흑백 연출,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섞이는 이 시각적 만찬이라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화면 속에 절제된 배경에 비해서 대사량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 점이 저는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대사가 풍부하니까 화면이 보여지는 것 이상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레이프 파인스 배우님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은 티모시 샬라메나 레아 세이드 같은 배우들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의 애드립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로 치밀한 대사와 공간 구성이라면은 감독님이 생각하는 바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잡지의 영상화가 이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레이디 두아. 이야기를 정말 배 꼬아서 이거를 풀면서 나아가는 맛이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미스테리 장르가 좋은 분들은 충분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그 코드나 경찰 캐릭터가 저는 흐름을 좀 깨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신혜선 배우님이 더 돋보이는 말 그대로 연기 차력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싶어요. 저는 연기를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공간적으로 봤던 좀 특징 있는 부분들은 명품 매장들이랑 경찰서를 제일 좀 신기하게 봤어요. 제가 명품 매장을 많이 가본지 않아서 사실 이 정도로 화려하거나 좀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고 이걸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살아나게 인테리어를 잘한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전형적인 경찰서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게 무채색 톤으로 싹 내려앉아서 사무실을 연출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취조실도 방음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차갑게 그리고 어둡게 만들어놔가지고 명품이 가진 과감한 색채와 화려함에 비해 오히려 차분한 느낌을 줘서 이 두 개를 굉장히 대조시켜 놓은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게 긴장감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는 있는데 막 재밌는지는 모르겠다. 뭔 말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문 제목이 Like Father, Like Son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혈연, 키운 정,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담담하지만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상황 때문에 더 묵직하게 받아들인 영화였을 수도 있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던 일화가 바쁜 일상 때문에 딸에게 다음에도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아버지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 직업이 건축가거든요. 사실 건축이라는 일이 사람 시간 걸어놓고 생명 걸어놔서 힘든 직업 중 하나인데 저 역시 비슷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잘해야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답게 기교 없이 서정적인 연출만으로도 가족, 아버지, 아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수들 이반 투르게네프의 단편 소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러시아 시골의 선술집이지만은 이 영화는 전형적인 미국의 동네 술집 이런 거를 다이브 바라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브 바를 배경으로 옮겨와서 만드는 단편 영화였습니다. 저는 공간이 주는 낭만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에 비좁은 술집 안에서
맥주 한 잔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 안에 담겨있는 삶의 애환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 묵직하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짧고 간단한 스토리여서 저는 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처음에 맥주와 단돈 $100 때문에 시작된 대회였는데 노래를 시작한 순간부터 정말 낭만이 대단합니다. 한풀이도 섞여있고 위로의 공간으로 변해가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특히 반주 없이 노래를 딱 부르다가 피아노 선율이 얹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카타르시스가 저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투박한 외면 속에 숨겨진 섬세한 감정들이 이 좁은 술집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폭발하는 연출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해요. Bo is Afraid. 3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 동안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영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리스터 감독님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전작들도 사실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난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랑 스토리 면에서는 감독님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하지만 영상미나 공간 연출 등은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연출을 하는데 다양한 집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연극 무대, 배경 등이 등장하는데 각 공간마다 연출을 잘하고, 특히 연극 무대를 활용한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좋게 보고, 또한 강렬한 계단의 단차를 이용한 주택 디자인은 좀 되게 특별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에 잘 담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감독님 혼자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영화여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보면서 무슨 영화인지 도저히 모르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결말 가까이 갈수록 정말 더 어려워져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주 어워드 발표하겠습니다. 베스트 영화는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저는 이 시각적 만찬이라는 거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베스트 포스터는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결국에는 잡지라는 것과 방마다 다른 공간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 표현한 포스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배경은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감독님 취향에 맞게들 만들면서 마니아를 저격하는 배경을 만든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엔 개인의 취향입니다. 이번 주는 블랙 코미디부터 가족극, 호러, 단편 되게 다양한 장르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던 게 흥행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흥행하는 영화를 맞추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틀린다고 봐야죠. 제가 그렇게 막 엄청 기대를 안 했던 왕가 사는 남자가 1600만을 돌파했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넘쳐흐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반인이지만은 평론가들이 주는 점수와 흥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말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번 주 프렌치 디스패치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흥행 면에서는 사실 아쉬웠거든요. 평론가들은 극찬한 Bo is Afraid는 저한테 너무 난해하고 어려웠어요. 서로 다른 시선들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취향 차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게 얼마나 장르가 넓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각자 마니아층도 생기고 취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하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꾸준히 작품을 내놓는 감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할지는 전 사실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영화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찾으려고 사실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평은 재미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영화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이런 것보다는 내 취향에 맞는 영화, 이 부분이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을 남기고 글을 쓰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제 취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평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엔 한번 실제로 보고 넓은 영화 세상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취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다음 주도 여러 영화를 한번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음 주 5편도 기대해 주세요.